안녕하세요. 20년 넘게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많은 뇌혈관 질환 환자분들을 만나왔고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연구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화장실? 미끄러운 계단? 아닙니다. 놀랍게도 바로 매일 마주하시는 밥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하나씩 들어있다고들 하죠. 그 폭탄의 이름이 바로 예고도 없이 찾아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가는 무서운 병 뇌출혈입니다. 이게 그냥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요. 이 뇌출혈이 포함된 뇌혈관 질환이 우리나라 전체 사망 원인 중 무려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일단 한번 혈관이 터졌다 하면 두 분 중 한 분은 한 달을 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생존하신 분들도 절반 이상이 심각한 후유증으로 고통받으십니다. 오늘 이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의 혈관을 매일 공격하는 최악의 음식 3가지와 반대로 막힌 혈관도 뻥 뚫어주는 최고의 보약, 음식 3가지를 정확하게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영상을 놓치신다면 내일 아침 어르신이 차리는 바로 그 밥상이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건강은 내가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그리고 노후 건강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위험한 음식 1짜디짠 국물.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 시한폭탄 스위치를 매일같이 누르고 있는 뇌출혈 유발 음식 그 첫 번째 폭탄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폭탄 국물의 위험성. 첫 번째 폭탄은 바로 짜디짠 국물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밥상에 국이나 찌개가 없으면 밥을 먹은 것 같지가 않잖아요. 얼큰 김치찌개, 구수한 된장찌개, 뽀얀 설렁탕까지. 그 뜨끈한 국물 한 숟갈이 목구멍을 탁 넘어갈 때 그 시원함,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 시원함이 우리 뇌혈관에게는 가장 끔찍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더기가 아니라 바로 그 국물 속에 괴물처럼 숨어있는 소금 때문입니다. 소금이 혈압을 높이는 메커니즘.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뇌출혈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고혈압입니다. 혈관이 버티지 못할 만큼 높은 압력이 계속되다가 결국 터져버리는 병이죠. 그런데 이 소금이 혈압을 높이는 주범 중에 주범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소금은요, 아주 욕심 많은 자석처럼 주변의 물을 전부 자기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의학 용어로는 삼투압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소금이 있는 곳으로 물이 우르르 몰려드는 겁니다. 우리가 짠 국물을 마시면 혈관 안으로 엄청난 양의 물이 한꺼번에 확 몰려들게 됩니다. 좁은 길에 갑자기 차가 수십 대 몰려들면 길이 꽉 막히는 것처럼 우리 혈관도 갑자기 늘어난 혈액량 때문에 압력이 치솟아 아주 빵빵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나이 든 혈관의 위험성. 젊을 때는 혈관이 고무줄처럼 탄력이 있어서 그나마 버텨주지만 나이가 들면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낡은 혈관은 이 압력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제가 LA에서 만난 김영희 할머니 생각이 나네요. 78세이셨는데 매일 아침 된장찌개 국물을 3그릇씩 드셨어요. 이게 내 힘이야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런데 혈압이 190까지 올라가셨죠.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식습관을 바꾸셨지만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매일같이 짠 국물로 혈압을 높이는 것은 낡은 수도관에 계속해서 강력한 충격을 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가장 약한 부위인 뇌혈관이 펑 하고 터져버리는 겁니다. 실천 방법. 그러니 오늘부터 저랑 딱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국이나 찌개는 드시되 숟가락으로는 건더기만 건져 드십시오. 국물 마시고 싶은 유혹 딱 3번만 참아보세요. 처음에는 힘들 겁니다. 평생 습관이니까요. 하지만 그 3번의 인내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국물을 참는 대신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위험한 음식, 이 젓갈과 장아찌. 국물만 안 마시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아직 절반만 맞추신 겁니다. 더 교활하고 무서운 소금 도둑이 우리 밥상에 숨어 있거든요. 두 번째 폭탄 소금 덩어리. 뇌출혈을 부르는 두 번째 시한폭탄은 바로 젓갈과 장아찌입니다. 입맛이 싹 달아났을 때 다른 반찬 다 필요 없죠. 따끈한 흰쌀밥 위에 짭조름한 오징어, 젓갈 한 점, 새콤달콤한 마늘, 장아찌 한 쪽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밥 한 그릇 뚝딱 비우게 되잖아요. 그 맛을 저도 압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맛이죠. 하지만 그래서 더 위험하다고 제가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겁니다. 소금 함량의 진실. 여러분, 이 음식들은 그냥 반찬이 아니라 사실상 채소와 생선의 모양을 하고 있는 소금 덩어리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들은 이름 그대로 소금에 아주 푹 절여서 만든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젓갈의 소금 농도는 1520%에 달합니다. 장아찌도 1015% 정도죠.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냐면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하루 소금 섭취량이 5g인데 젓갈 한 숟갈에만 2에서 3g의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스펀지에 물이 가득 차 있을 때 그걸 소금물에 담그면 어떻게 될까요? 스펀지는 원래 머금고 있던 맑은 물을 뱉어내고 그 자리에 짜디짠 소금물을 쭉 빨아들입니다. 젓갈과 장아찌가 바로 그 소금물 스펀지와 똑같습니다. 숨은 소금의 위협. 오랜 시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채소나 생선이 가진 수분은 소금으로 쭉 빼버리고 그 빈자리를 소금이 전부 차지하게 만든 말 그대로 소금 결정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집어먹는 깻잎 장아찌 한 장이 김치찌개 국물 서너 숟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뇌혈관에 소금을 그냥 숟가락으로 퍼붓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한국인의 실제 소금 섭취량. 통계를 보면 한국인의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이 10g이 넘습니다. WHO 권장량의 2배가 넘는 수치죠. 그리고 이 과다 섭취의 주범이 바로 국물과 젓갈, 장아찌 같은 전통 발효 음식입니다. 밥도둑이라고 불리며 우리를 즐겁게 했던 이 음식들이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과 생명을 야금야금 훔쳐가는 생명 도둑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부터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위험한 음식 3가공육.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폭탄입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보다 훨씬 더 질이 나쁩니다. 세 번째 폭탄 이중 공격. 요즘은 자녀분들이나 손주들 때문에 식탁에 자주 오르는 음식일 텐데요. 바로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입니다. 왜 이게 최악이냐고요? 이 음식들은 우리 뇌혈관을 한 번이 아니라 소금과 나쁜 지방이라는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동시에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소금 공격. 첫 번째 무기인 소금의 공격은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맛을 좋게 하고 오래 보관하기 위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양의 소금을 때려 넣어서 혈압을 있는 대로 끌어올리고 우리 혈관을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몰고 갑니다. 실제로 햄 100g에는 약 2에서 3g의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아침에 토스트 2장에 햄 서너 장 올려 드시면 그것만으로도 하루 권장 섭취량의 절반을 넘어버립니다. 나쁜 지방 공격. 그런데 여기에 훨씬 더 무서운 두 번째 무기, 나쁜 지방이 추가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가공육에 듬뿍 들어있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맑게 흘러야 할 피를 아주 끈적끈적하고 더러운 기름 찌꺼기처럼 만들어버립니다. 맑은 강물이 아니라 온갖 오물이 둥둥 떠다니는 시궁창물처럼 변해버리는 거죠. 의학 용어로는 고지혈증, 죽상동맥 경화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뇌졸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최악의 조합. 자,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끔찍한 상황입니다. 우리 뇌혈관이라는 좁고 낡은 수도관의 소금 때문에 압력은 최고조로 높아져서 터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 안을 흐르는 내용물은 맑은 물이 아니라 끈적한 기름 찌꺼기입니다. 순환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좁은 길은 더 좁아지고 압력은 갈 곳을 잃고 미친 듯이 더 치솟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가장 약한 부위, 바로 우리 머리 깊숙이에 있는 섬세한 뇌혈관이 이 이중 공격을 버텨내지 못하고 펑 하고 터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경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고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가공육이 최악이라는 겁니다. 뇌출혈의 두 가지 핵심 원인, 고혈압과 나쁜 피를 한꺼번에 만들어내는 아주 못된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답답하셨을 겁니다. 뜨끈한 국물도 안 돼, 짭짤한 젓갈도 안 돼, 맛있는 햄소시지도 안 된다니? 그럼 도대체 뭘 먹고 살라는 말이요? 하고 소리치고 싶으실지도 모릅니다. 네, 그 마음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평생을 맛있게 먹어왔던 음식들을 하루아침에 끊어내라는 건 정말 고문 같은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더 맛있고,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드시면서 뇌출혈 걱정 없이 사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온 겁니다. 우리 몸은 참 신비로워서요. 나쁜 음식이 들어가면 망가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좋은 음식이 들어가면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음식들은 단순히 몸에 좋은 음식을 넘어서서 우리 혈관을 청소하고 튼튼하게 만들고 지켜주는 뇌혈관의 수호천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음식 1. 칼륨 풍부한 녹색 채소. 자, 그럼 우리의 뇌혈관을 터지기 직전까지 몰고 갔던 그 지긋지긋한 소금, 즉 나트륨부터 우리 몸 밖으로 시원하게 쫓아내줄 첫 번째 수호천사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약 칼륨의 힘. 뇌출혈을 막는 첫 번째 보약 음식은 바로 칼륨이 풍부한 녹색 채소입니다. 네, 칼륨이요? 그게 뭔데 그렇게 대단한가요? 하고 궁금해하실 겁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속에서 소금인 나트륨과 칼륨은요, 마치 시소의 양 끝에 앉아있는 아이들과 같습니다.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내려가게 되어 있죠. 나트륨 칼륨 균형. 우리가 짠 음식을 먹어서 몸속에 소금이 많아지면 칼륨은 상대적으로 부족해집니다. 소금은 아까 제가 물을 끌어당겨서 혈압을 높이는 아주 못된 녀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소의 반대편이 무거워지면서 소금이 앉아있던 쪽이 위로 번쩍 들리게 됩니다. 즉, 칼륨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소금, 너는 이제 그만 나가라고 하면서 소금을 몸 밖으로 쫓아내버립니다. 의학적으로는 신장을 통한 나트륨 배설 촉진이라고 하는데요. 칼륨이 콩팥의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겁니다. 혈압 안정 효과. 소금이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니 자연스럽게 혈압은 안정되고 우리 뇌혈관은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칼륨을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24% 낮았습니다. 고혈압 발생률도 현저히 감소했고요. 칼륨이 풍부한 식품. 그렇다면 이 고마운 칼륨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바로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시금치, 아욱, 근대, 부추 같은 짙은 녹색 채소들입니다. 어릴 때 만화 영화에서 뽀빠이가 시금치 먹고 힘이 불끈하는 장면 기억나시죠? 그게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금치 속 풍부한 칼륨이 우리 혈관을 튼튼하게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시금치 100g, 칼륨 558mg, 아욱 100g, 칼륨 470mg, 근대 100g, 칼륨 380mg, 부추 100g, 칼륨 340mg. 올바른 조리법. 단,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좋은 채소들을 소금 잔뜩 넣고 국으로 끓여 드시거나 간장 된장에 짝 찍어 무쳐 드시면 칼륨을 먹는 의미가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오히려 소금을 더 먹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죠. 가장 좋은 방법은 소금 간을 최소화해서 살짝 데쳐 드시기, 들기름이나 참기름에 살짝 볶아서 드시기,
생으로 쌈채소로 드시기. 이렇게 드시면 칼륨의 흡수율도 높아지고 맛도 훨씬 더 고소하고 좋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소금기 쫙 뺀 고소한 나물 반찬 하나 꼭 추가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 뇌혈관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좋은 음식, 이 오메가-3 풍부한 등푸른 생선. 자, 이제 우리 몸속 소금 도둑을 쫓아냈으니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바로 햄소시지 같은 가공육이 만들어냈던 끈적끈적한 기름 찌꺼기, 즉 나쁜 지방입니다. 두 번째 보약 오메가-3. 이 녀석은 우리 피를 더럽히고 혈관벽에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키는 아주 못된 녀석이죠. 이 기름때를 아주 시원하게 씻어내줄 두 번째 수호천사를 소개합니다. 뇌출혈을 막는 두 번째 보약 음식은 바로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입니다. 혈관 청소부의 역할. 오메가-3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오메가-3가 바로 우리 혈관 최고의 청소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싱크대 배수관에 기름때가 껴서 물이 잘 안 내려갈 때 우리가 뜨거운 물을 붓거나 세정제를 사용하잖아요. 오메가-3가 우리 혈관에서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오메가-3는 혈관벽에 달라붙은 나쁜 콜레스테롤 제거, 중성지방 수치 감소 최대 30%까지, 혈액점도 감소 피를 맑게 만든, 혈전피떡 생성 억제, 혈관 염증 감소, 실제 임상 사례. 제가 LA에서 진료했던 박철수님 가명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이분은 정말 고기를 좋아하셔서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는 게 인생의 낙이셨어요. 당연히 혈압도 높고 혈액 검사를 해보니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가 180mgdl로 위험 수준이었죠. 정상은 130 이하입니다. 중성지방도 250mgdl로 높았고요. 제가 이분께 딱 한 가지만 부탁드렸습니다. 일주일에 딱 2번만 저녁 식탁에 삼겹살 대신 고등어 구이를 올려보세요. 처음에는 고기 생각이 간절해서 힘들어하셨지만 석 달 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혈압이 150에서 130으로 눈에 띄게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기름찌꺼기로 가득했던 혈액이 몰라보게 깨끗해진 겁니다. LDL은 140으로 중성지방은 180으로 떨어졌습니다. 권장 섭취량과 식품.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삼치, 청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3번만 밥상에 올려보세요. 오메가3 함량 100g당 고등어 2670mg, 꽁치 1740mg, 연어 2260mg, 삼치 1350mg. 하루 권장량이 5010mg이니까 생선 한 토막이면 충분합니다. 조리법의 중요성. 단, 여기서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너무 짜게 조리기보다는 담백하게 굽기, 찌기, 조림간을 약하게. 이렇게 드시는 것이 우리 혈관 청소부인 오메가3를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고등어는 구워서 무즙을 곁들이면 비린내도 잡히고 소화도 잘 됩니다. 좋은 음식, 삼항산화 성분 풍부한 색깔 채소와 과일. 자, 이제 소금도 쫓아냈고 기름때도 씻어냈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걸까요? 아닙니다. 아직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세 번째 보약 항산화 성분. 바로 혈관 그 자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를 해도 수도관 자체가 낡고 녹슬어서 약해져 있다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은 그대로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뇌혈관의 벽을 강철처럼 튼튼하게 만들고 노화를 막아줄 마지막 수호천사를 소개합니다. 뇌출혈을 막는 세 번째 보약 음식은 바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입니다. 항산화의 원리. 항산화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시죠? 제가 또 세상에서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쇠를 밖에 오래 두면 공기와 만나서 빨갛게 녹이 쓰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산화라고 합니다.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나쁜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라는 나쁜 산소가 만들어져서
혈관을 쇠처럼 녹슬게 만듭니다. 이렇게 녹이 슬고 낡아버린 혈관은 탄력을 잃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찢어지고 혈압 변화에 취약해지고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짐. 그런데 이 항산화 성분이 바로 우리 혈관에 녹방지 페인트를 칠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더 이상 낡고 녹슬지 않도록 든든한 보호막을 씌워주는 겁니다. 정말 고맙고 기특한 녀석이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 그렇다면 이 녹방지 페인트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바로 색깔이 짙고 선명한 채소와 과일에 듬뿍 들어있습니다. 보라색 식품. 블루베리 안토시아닌이 풍부, 혈관 탄력성 증가. 가지 나순인 성분, 혈관 보호. 포도 레스베라트롤, 항염증 효과. 빨간색 식품. 토마토 라이코펜이 풍부, 혈전 예방. 딸기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 고추 캡사이신, 혈액순환 개선. 주황색 식품. 당근 베타카로틴, 혈관벽 강화. 단호박 비타민이 항산화. 귤 헤스페리딘, 모세혈관 강화. 녹색 식품. 브로콜리 설포라판, 염증 억제. 케일 루테인, 혈관 보호. 특별히 주목할 식품. 특히 양파 껍질에 많은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은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으로 아주 유명하고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액이 굳는 것을 막아줍니다. 마늘은 하루 2쪽에서 3쪽만 드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채소와 과일들은 굳이 특별한 방법으로 챙겨 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평소 식사할 때 반찬으로 곁들여 드시고 식후에 과일 몇 조각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 하루 5가지 색깔의 채소와 과일 섭취 목표. 밥상에 알록달록한 색깔이 많아질수록 우리 뇌혈관은 더 젊고 튼튼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머리가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으니 제가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피해야 할 3가지 시한폭탄. 우리 뇌혈관을 터뜨리는 3가지 시한폭탄은 짜디짠 국물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킴. 소금 덩어리 젓갈과 장아찌 숨은 나트륨의 주범. 소금과 기름의 합동 공격수인 가공육 이중 위협. 그리고 반대로 이 폭탄들을 제거하고 우리 뇌혈관을 지켜줄 3가지 수호천사는 소금을 쫓아내는 칼륨이 풍부한 녹색 채소. 시금치, 아욱, 근대, 부추. 소금 없이 들기름에 볶아서 기름때를 씻어내는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연어, 삼치.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굽거나 쪄서 혈관의 노화를 막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색깔 채소와 과일. 블루베리, 토마토, 당근, 양파, 마늘. 하루 5가지 색깔 목표. 제가 여러분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뇌혈관 건강 황금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밥상 위에 나물 반찬 딱 하나. 생선 한 토막 주 2회에서 3회. 알록달록한 쌈채소나 과일 몇 조각.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뇌혈관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서서히 나빠졌습니다. 회복하는 데에도 당연히 시간이 걸리겠죠. 1주차 소금 줄이기. 국물 마시는 것만 한번 참아보기. 젓갈, 장아찌 양 절반으로 줄이기. 2주차 좋은 채소 추가. 시금치나물이나 부추무침 하루 한 접시. 쌈채소로 식사하기. 3주차 생선 추가. 일주일에 2번 생선 먹기. 고등어나 꽁치 구이로 시작. 4주차 색깔 채소와 과일. 하루 3가지 색깔 이상의 채소 과일. 식후 과일 습관 들이기.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뇌출혈이라는 병이 이제 더 이상 막연하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내가 매일 마주하는 밥상 위에서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병이라는 자신감이 조금 생기셨나요? 건강은 절대로 멀리 있거나 특별한 사람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나의 10년 뒤, 20년 뒤 건강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의사나 약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 지키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번 눌러주세요.